네, 364페이지 준비하시고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영세율 매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출제 범위에 없습니다. 그런데 TAT 2급은 영세율 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에게는 행운이에요. 쉬운 거니까.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회차별로 이렇게 좀 운이기도 한데 어떤 회차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탁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또 어떤 회차에서는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영세율 매출 거래 문제 나온다 그러면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필요 지식 한번 읽어보면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예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 결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 면세 제도로 현재 수출하는 재화 및 정책적인 목적에서 조특법에서 규정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영예세율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직접 수출은 16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 거래는 16번으로 입력하고 로컬 LC,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여기서 내국 신용장 등 했지 않습니까? 이건 구매 확인서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 등 하면은 앞으로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는 이건 국내 업체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12번 유형으로 입력한다. 그러니까 영세율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16번 유형하고 12번 유형으로 입력하는 문제를 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6번 직접 수출한다 그러면 증빙을 수출 실적 증명서 이걸 주고 전표 입력하라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국 12번 영세 매출로 입력하는 증빙은 내국 신용장을 자료를 줄 거예요. 그리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자료로 주고,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은 어떤 양식으로 주는 경우보다는 대개 보면은 신용장 발급처가 어디고 발급일이 며칠이고 입력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만 딱 줍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수증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 또 수출 실적 명세서 이거 보고 입력하는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은 영세율 매출거래 부가가치세 신고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12번, 16번. 이걸로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될 서류는 영세율 첨부 서류 아니면 수출 실적 명세서. 그러니까 이 16번은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2번에 잘못했다. 예, 거꾸로. 수출, 16번이, 맞네요. 예, 헷갈려. 예, 여기, 16번이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올 거고, 12번 영세 매출이 영세율 첨부 서류, 이거 작성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영세율 첨부 서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작성하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 과세 표준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작성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자, 로컬 LC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은 공급 시기는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날을 공급 시기로 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과세 표준은 내국 신용장에 표시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계산을 하고 내국 신용장에서 표시된 원화 표시 금액은 원화 금액으로 적용하고 외화 표시 금액은 공급 시기 이를 현재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로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되고요. 영세율 첨부 서류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사본, 그 다음에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수출 대금 입금 증명서 이런 것 등을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수출의 경우 직접 수출은 공급 시기가 선적일입니다. 선적일. 과세 표준은 수출품 선적하기 전에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요. 수출품을 공급 시기까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적일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에 왜곡한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계산할 때. 이런 판단을 해서 어떤 며칠 날 환율로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직접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수행 내용 문제 나왔어요.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내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영세율 첨부 서류와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조회를 수행하시오. 조회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합니다. 자, 1번 문제. 영업부에서 주식회사 베스트원에 컴퓨터를 납품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해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내국신용장의 입력 정보 알려줬습니다. 요거. 자, 그러면은 요건을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7월 11일자로 베스트원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건데, 발급 전송은 생략을 하고 여기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할 거예요. 부속 서류만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을 먼저 합니다. 7월 11일 매입 매출 전표에서 7월 11일을 하신 다음에 유형이 12번 영세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12번 영세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12번 영세. 그리고 이제 그 세금계산서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수량 30개, 단가 50만원, 1,500이고 영세율이니까 부가세가 없죠. 거래처는 베스트원.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팔았군요. 그러면 2번 외상분계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 1,500에 제품 매출 1,500. 네. 국내 업체인 베스트원에 발행을 했고,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는 뭘 작성해야 되냐면은 여기 부속 서류에서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현황 이걸 작성을 해야 돼요.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 요걸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에서 월은 우리가 지금 몇 월인가요? 7월.
엔터 하시면 구분에 명세서, 목록, 전체 이게 있는데 우리는 명세서 선택하시고 서류명에다가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면 구매 확인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내국 신용장이 첨부 서류입니다. 발급자는 그 아까 정보에 나와 있어요. 개설은행이 발급자예요. 한국은행. 영등포 지점이 발급자입니다. 발급일자 21년 7월 11일 2021년 0711 선적일자는 없는 거예요. 국내 업체 간의 거래니까. 자, 내국 신용장이니까 신용장 번호는 있어요. LC가 신용장입니다. 거기 번호 하이폰 넣어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L2021 L2021 다시 50A 다시 12345X 하이폰 넣어서 입력하면 되네요. 비고에 입력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 통화는 우리가 지금 세금계산서를 보면은 한국 통화로 사용했으니까 여기서 통화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요. 여기 통화 코드를 국가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국가명에다가 한국 하시면 돼요. 그러면 251번 나오죠. 확인. 한국 통화는 환율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엔터 치시면 밑으로 제출 금액으로 내려오는데 원화니까 당기 제출 금액의 원화에다가 거기 세금 계산서에 있는 1,500만 원을 입력합니다. 당기 신고에도 원화에다가 똑같은 금액을 입력해 주면 돼요. 당기 신고 해당 분에도 입력을 해주면 우리가 내국 신용장의 경우에 여기까지 입력 항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입력해 보시니까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한 번만 더 해보면 이거는 뭐 그다지 어려울 게 없어요. 구분을 시작할 때 명세서로 시작하세요. 명세서. 그리고 서류명에다가 내국신용장 아니면 구매확인서, 발급자, 은행의 지점까지 입력해 주시고 발급일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LC번호 나와 있는 대로, 통화기호는 내국신용장의 경우에 다 한국 돈으로 결제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한국을 검색해 주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당기 제출금액, 당기 신고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 단추 없는 이런 메뉴에서는요, 닫으면서 자동 저장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닫으면서 물어보지 않으면 자동 저장된 겁니다. 자, 첫 번째 12번 영세 매출권 전표 입력과 부속 서류까지 작성을 일단 했고요. 다음 두 번째, 미국의 블루 회사에 제품을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신고 필증이다. 대금은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내고하기로 했다, 받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신용장에 이게 선화증권인가요? BL상 선적일은 7월 14일이다. 선적일이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직수출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공급 시기를
선저기를 공급 시기로 본단 말이에요. 선저기를. 그래서 여기 환율을 7월 14일 환율을 우리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7월 14일 거를 적용해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출신고 필증을 봅니다. 신고 번호도 있고 뭐 이럴 거 이제 조금 있다가 수출신고 필증 입력할 때 이용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냐면은 결제금액이에요. 여기 있는 결제금액. 결제금액. 그러니까 이제 대금은 수출을 하고 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14일 날 선적을 했고 말일이니까 7월 31일 날 이 12만 달러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우리가 이제 전표를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12만 달러를 원화로 우리가 공급가액을 결정을 할 때 원화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12만 곱하기 아까 366페이지에 7월 14일에 기준 환율이 있었잖아요.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1054.4 1054.4를 곱합니다. 그러면 126,528,000이 나오죠. 이걸 이제 여기다 메모를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메모를 딱 해놓은. 아니면 이게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쓰신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 줘가지고 컨트롤 C 복사를 떠놓은. 그래 가지고 전표를 뭐 메모도 해놓고 복사도 뜨고 하면 더 좋겠죠. 여기 밑에 원화로 계산을 해놨네. 아니구나. 이 원화 계산은 지금 우리가 요 선적일의 환율하고 다른 계산입니다. 요거 이거 총 신고 가격이에요. 신고한 날짜에 환율을 적용한 거고 우리는 결제 금액으로 해야 돼요. 결제 금액. 그래서 126,528,000 이거 복사하셨죠? 메모하셨죠? 자, 이제 입력을 하러 갑니다. 선적일이 7월 14일. 메인 매출 전표를 7월 14일로 입력해야 된다 이거고요. 자, 이번에는 유형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건이에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직접 수출입니다. 지금 이 건은 그냥 12번이 아니고 16번이에요. 수출 신고 필증 나오면 유형을 16번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품명은 거기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데요. 품명이 컴퓨터, 영어로 컴퓨터인데 뭐 한글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신고 필증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회계 처리하기 위한 전표이기 때문에 뭐 영어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한글로 넣어도 문제가 없다. 자, 수량은 300개네요. 단가는 400달러이기 때문에 비워두세요. 비워두시고 공급가액에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붙여넣기 126,528,000 126,528,000 아까 계산기로 12만 달러 곱하기 1054.4 곱하기 해놓은 거 있죠? 126,528,000 자, 그리고 거래처는 BL로 검색을 하면 되죠? BL 전자세금계산서 없는 거예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이번 달 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2번 외상매출금 처리해야 되죠. 제품매출, 외상매출금 밑에 회계 처리됐습니다. 자, 전표는 이렇게 16번 유형으로 외상으로 잘 입력했고요. 부속서류를 또 입력해 줘야 돼요. 자, 부속서류는 이번에 부속서류는 뭐냐면 수출실적 명세서 이거예요.
수출 실적 명세서. 자, 부속 서류도 문제에서 다 지정을 해줍니다. 아까 이 문제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뭘 작성하라고 그랬냐면은 영세율 첨부 서류 작성하고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뉴 찾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거 작성해라.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작성해라 그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이게 수행 내용이 지금 4가지인 거예요. 4가지. 예. 요 4가지를 문제를 내면서 한 8점 이렇게 배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을 하나씩 수행하면 8점을 주는 거니까 이걸 단순히 4로 나누면 하나가 2점이죠. 그래서 수행 내용별로 평가 문제를 4문제로 보고 하나에 4점, 하나에 2점 배점으로 해서 8점 총점을 채점하는 거예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여러분 우리 처음 작성하는 거죠? 네, 수출 실적 명세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간은 과세 기간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월 건이에요? 7월 건이죠. 그러면 7월부터 9월로 작성합니다. 7월부터 9월로. 그래서 부가세 신고 관련 서류에서 위에 기간이 있는 것은 법인의 경우는 꼭 3개월 단위예요.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자, 수출 신고 번호 아까 그 신고 필증에 맨 위에 있어서요. 가운데 123 2312 이거 하이픈 안 넣어도 되나 모르겠네. 1이 하나 둘 셋 1이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이픈 안 넣고 숫자만 넣는군요. 이건 규격화돼 있어서 그래요. 수출 신고 번호 넣으실 때 숫자만 넣으면 되는구나. 123 23 12 하고 1 8개 넣으세요. 그럼 하이폰이 제자리에 다 붙습니다. 자, 선적 일자라고 되어 있죠? 2021 0714 알죠? 그 다음에 통화 코드라고 되어 있죠? 더블 클릭을 아까처럼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12만 달러니까 미국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미국. 예, USD라고 되어 있잖아요. USD. 아까 수출 신고 필증에도 그 USD였습니다. US 달러. 그래서 확인.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을 넣어줍니다. 1054.4. 외화라는 것은 결제 금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12만 120 플러스. 그러면 원화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메인 매출 전표에 넣었던 126528000 이것과 같아야 되겠죠. 예, 같이 나왔습니다. 자, 수출 신고 필증은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에다가 요 사항만 입력하면 돼요. 네, 엔터 치면 더 이상 이제 밑에 줄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요 과세 기간에 2기 예정 과세 기간에 수출건이 한 건만 있다면 한 줄만 넣겠지만 2건, 3건 있다 그러면 계속 여기다 입력해 나가는 겁니다. 건별로. 자, 그러면 위에 저장이라는 단추가 없으니까 한번 닫아볼까요? 수출 실적 명세서. 이것도 자동 저장이구나. 예. 닫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개를 작성했습니다. 자, 아니 3가지를 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죠. 영세율 첨부 서류 작성했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세 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하시게 되면
이미 저장된 데이터 존재한다. 새로 반영해야 돼요. 이거는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해야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조회했던 것은 세금기 단서가 4매였잖아요. 근데 지금 영세율 세금기 단서 우리가 하나 더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매가 돼야 됩니다. 5매. 거래처가 베스트 1이었기 때문에 여기 베스트 1에 지금 2매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자, 저장하시면 되고요. 위에 저장,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저장하고 닫아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한번 조회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이건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돼요. 예, 아니요 해야. 예 하신 분은 다시 조회 눌러서 아니요 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문제는 여기 1번에만 적용된 문제였고요.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여기 5번과 6번에 적용된 것이 여기 추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면 앞에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작성했는데 뒤에 문제에서도 또 7월부터 9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문제를 안 내요. 실제 시험에서는.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를 만약에 낸다 그러면 요 기간은 한 번만 적용을 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중복으로 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저장한 게 있는데 또 다시 작성해가지고 또 저장하면 그 앞에 건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제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연습. 예, 우리가 지금 본교재에서 연습하는 거라서 지금 누적돼 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작성됐으면 저장하라시고 저장되었습니다 하고 닫아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이 TAT 2급 시험에서 영세율 매출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가 3번 문제나 4번 문제로 출제됐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행운이다 이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 작성해 볼게. 요 매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여기서 영세율 첨부 관련된 거는 12번 유형으로 입력하고 수출 시점 명세서에 있는 것은 16번으로 입력한다는 거.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것만 알면 되고. 그리고 요 서류 만들어 봤지만 그다지 복잡한 서류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항목을 잘 보시고 주어진 자료 보고 잘 채워 넣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 했으니까 그렇지 한 번 더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늘 우리가 했던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늘 작성했던 거예요. 자,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해서 출제를 하면 요 두 가지 증빙이 나올 거다. 두 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해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수행 결과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했던 거하고 차이가 혹시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저기 368페이지 밑에 있는 요거 참고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부속서류 작성하는 거 실제 실무 프로그램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국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를 전자 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이런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지만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메뉴가 없어서 영세율 그러니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이렇게 메뉴가 별도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 프로그램에는
그런데 교육용하고 시험용 프로그램에는 이 메뉴를 따로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에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다. 이걸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에서는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를 근거로 매입 매출 점표에 12번 영세로 입력을 한 데이터 중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설정된 개정 과목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 부속 서류에 반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육용과 실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용 프로그램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발급이라는 메뉴에 가서 요 불러오기 해서 요 기간을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불러와진다. 전자로 발급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불러와지는 거예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위에 집계가 됐었죠. 밑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네, 세금 기단서 합계표 우리가 아까 이렇게 확인했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서 여기에 5번과 6번에 반영되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럼 여기 영세율 매출거래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면세 매출거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면세 매출거래 부가가치세 신고는 우리가 FAT 1급 할 때도 해봤던 거예요. 면세 매출이 13번이잖아요. 해봤던 거죠. 자, 여기 접어놓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